한약 처방 본초 해설 시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호는 최초의 그 출전이 신롱본초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오랜 사용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약재입니다. 약용 부위는 뿌리고요. 약성가는 시호는 사간화한다, 한열왕래, 학질에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효능군에서는 발산 풍열약에 속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양경 약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야기하는 대로 족소양, 담경, 족거름, 간경에 사관화시키고 소양경의 대표적인 한열왕래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에 보면 자오가 있는데 원래 그 시자의 원래 이름은 자입니다. 옛날에는 이 자오라고 불렀는데 후대에 와서 시오로 바뀐 거고요. 원래 그 시오 어린 나무 어릴 때는 이제 나물로 먹다가 성숙하면은 약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시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년과에 속하는 시오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원종은 한글명 시오 비플레름 팔카툼입니다. 대표적인 기원종을 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비플레움 치넨스가 있고요. 또 비플레움 스콜주네리폴륨 두 개로 해서 양작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북에서 치넨스가 크기 때문에 북시오, 양자강 이남에서 남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에 대한 걸 보면은 요 세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 팔카툼하고 치넨시스는 동일식물로 보는 견해가 식물학자들 중에 있습니다. 나 역시도 같은 종으로 봅니다.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는 거는 상대 지역에 이거를 인종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키웠을 때 동일한 모양으로 변화가 되는 거를 확인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모양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런 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면 같은 종으로 보는 거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지는 이제 시오는 팔카툼은 한국과 중국 각지의 산야에 있고요. 북시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양자강 이북 지역, 또 남시오는 양자강 이남 지역입니다. 성분은 휘발성 정유 성분이 주 성분이고요. 대표적인 성분에 보통 얘기할 때 사이코사포닌 종류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그 양리학적인 실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리 효능 실험을 한 거 보면 진정, 진통, 해열, 진해 작용에 대한 거, 또 사이코사포닌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실험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이야기하는 소양경에 관계된 그런 실험을 오랫동안 시호가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실험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향은 2.4에서 12g이고요. 약성을 보면 성질이 약간 찹니다. 규경은 간담경에 규경하고 효능 주치에 이제 화해, 퇴열, 소간, 해월, 그다음에 이제 승거, 양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승거, 양기 이야기하면 이렇게 자궁하수나 하리, 타랑이나 여기에 대한 그 사용됐던 시호가 사용됐던 그런 예에 근거해서 승거 양기를 설명하고 시호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그 승양작용에 대한 설명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호는 원래 성질이 차고요. 차고 그다음에 화해, 퇴열, 소양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양경이 있고요. 음경이 있고요. 그렇죠? 태양, 양명, 소양에서 태음소음으로 걸러지는 요요 소양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양에서 음으로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양의 상태가 소양이잖아요. 그 소양경의 대표적인 약이고, 소양경의 대표적인 약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갱년기 증상하고 비교시켜서 설명하는데, 여성의 기준으로 만일에 이해하게 되면 77은 49세에서 이제 천계가 지하고 그다음에 그 양의 상태에서 음의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요때 이제 나타나는, 우리 지금 알고 있듯이 호르몬 난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여러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대표적인 거가 한열이 왕래하고요. 입이 쓰고 목이 마르고 자꾸 공구역질이 나오고 흉역 고만이 나타나고 할 때 우리 대표적인 처방이 소시효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시효탕이 간담경에 흉역 고만 등등으로 해서 나타나는 간담경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물이다. 그래서 소양경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거죠. 간모로 인한 발열에 보면은 시갈해기탕, 시오갈근, 근데 시오나 갈근이나 똑같이 발산풍열약에 속합니다. 성질이 찬 거, 미한한 거를 응용을 하는 거죠. 소간해올, 간의 소설 기능에 관계된 거. 그래서 간기 울체로 해난 흉엽창통, 월경 부조의 병증을 치료한다. 그래서 이제 소요산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임상에서 내가 만났던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소시효탕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 한의사들 그 체면을 살려주는 처방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알다시피 고방이 있고 후세방이 있고 그러죠. 고방에서 고방에서 장점이라면은 굉장히 약물 숫자도 적지만 주된 거가 효력이 즉효성을 나타내는 거죠. 단점이라면은 이제 상당한 부작용을 감내를 해야 되죠. 이게 이제 그 효과에 비해서 이제 그 부작용에 노출되는 거가 많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보다 완만한 약물로 합해지는 그런 처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처방이 후세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방과 후세방의 장점 단점은 역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고방은 즉효성을 내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후세방은 효력은 조금 오래 있어야 나타나지만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덜한, 이렇게 특징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방에 많은 처방이 보면 후세방에서 이제 사용이 좀 자제됐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예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정 기간 동안은 후세방이 주를 이뤘던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고방 처방이 살아남은 대표적인 처방 중에 하나가 소시효탕이고, 다시 말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효성을 나타내면서 부작용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우리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은 한의사의 체면을 살려줬다. 한의학을 보통 이야기할 때 장점이 그 많은 반면에 또 단점 중에 하나가 효력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좀 시간이 경과되어야 되는, 다시 얘기하자면 후세방의 경우에 그게 더 뚜렷했고, 그런데 소시효탕을 쓰게 되면 고방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인 즉효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면 그 한의사 체면을 살려주는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그에 대한 여러 예를 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소유산의 경우에는 소시효탕, 소유산의 같은 범주로 보통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간기 울체로 인한, 여기 보면은요, 여기 시효가 들어있어요. 시효가 들어있고 당귀 작약해서 혈에 관계된 거가 있고요. 백줄 백복력에서 습에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소유산의 처방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간의 그 담당 가 혈액이죠. 간장혈 해가지고 그 당귀 작약 저기 했고요. 간기 울체로 인해서, 혈액의 울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모양, 위에 말한 이런 증상이겠죠. 이런 증상을 시호의 소양경 시호죠. 시호의 완만한 발한력을 이용하고, 그래서 소양경증의 정으로 작용해서 간경에 거울든 걸 없애가지고 배설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백출 백복용을 통해서 이 습을 소변을 통해서 밖으로 빼내는 그런 처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승거양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승거양기에 보면 보지기탕이죠. 보지기탕의 경우에 보면 승마 시효를 빼고는요, 모든 약물이 성질이 다 따뜻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중초의 기운을
그래서 잊기시킨다 그러는데 이때 승마시오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어떤 역할이냐? 하여튼 보증기탕 전체는 기어 하함된 경우에 위에 승거 양기시키는 효력을 나타내는 처방인데 그러다 보니까 승마시오에도 승양자공, 승거 양기의 효능이 있다고 그랬지만 실제적인 내용으로 보면 승마시오는요. 주된 약재인 황기, 인삼, 백줄, 당귀, 진피 이와 같은 보증기탕의 원주된 내용에 승양작용이 정도가 지나친 것을 경계하는 반좌의 약물입니다. 반좌의 약물. 다시 말해서 자체적으로는 승양작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증기탕에 사용이 돼가지고 보증기탕의 그 타겟에 승마시오가 그 일정 정도의 견제 역할을 해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논문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보증기탕을 사용할 때 똑똑한 약재만 사용하자 승마시오 빼고 그래서 그 약재를 사용을 한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에 보면은 효력은 기가 막히더라. 승거 양기시키는 거는 참 기가 막히더라. 그런데 부작용도 나타나더라.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양기가 상승된 거가 정도가 지나쳐 가지고 얼굴이 뻘겋게 상기되고 뒷목이 뻣뻣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더라. 그런데 승마시오를 넣게 되면은 효력은 나타나면서도 얼굴이 뻘겋게 상기되고 뒷목이 뻣뻣한 증상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과거에 보증기탕에서 승마시오를 거기에 넣은 거는 굉장히 기가 막힌 수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승마시오는요. 주세를 했어요. 주세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산푼이는 주세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세의 의미가 뭐예요? 상승시키는 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증기탕이 원래 노리고자 했던 그 보증 잊기시키는 승거 양시키는 주된 약물이 정도가 지나치는 거를 승마시오로 견제를 하는데 견제가 지나쳐서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도 주세를 해서 술에 승양시키는 작용을 이용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약물 운용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오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시오의 주세가 만일에 안 됐을 경우에는 혹시 찬물을 끼얹는 위험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용량을 줄이면 될 겁니다. 용량을 줄이면 원취지의 세세에 맞을 겁니다. 이와 같이 약물 운용에 있어서 임상에 있어서 약물 운용의 방식을 자꾸 생각하고 그거를 임상에 대비를 했을 때 또 각종 실험에 대비했을 때 동일한 효력을 나타낼 때 의학은 실증의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짧은 기간이지만 원치 않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은 환자를 봤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이런 내용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임상 다른 약물의 그런 예는 내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한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오의 주된 효력은 해표약에서 발산 풍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기미로 설명하면서 고비신 미안하고 이렇게 해서 가벼운 거 경청하고 승발하고 소설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양호한 퇴혈작용을 나타내는 족소형 거름경의 행경약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산풍환이 주된 작용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주된 효력이 나타나는 거가 옆구리의 흉엽에 관계된 걸 포함해서 족소양, 담경, 족거름, 관경에 해당되는 고러고러한 부분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을 한의학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설명을 한 용어가 경청, 승발, 소설이 되겠습니다. 본초경 소의 책자에 보면은 이와 같은 소양경 표약이고 족수양 당에 행되고 여기에 보면은 추진치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거는 몰아내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아까 양에서 음으로 가는 소양에서 가운데에는 오래된 거 버리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치료가 잘 됐으면 여기까지 갈 것도 없죠. 그 가게 치료가 좀 시원찮아 가지고 이제 소양경증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 치료가 여기에
효능을 발휘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양경의 반표팔리에 사기를 솟아나고 하암등기를 승거시킨다. 감기를 조달케 해서 사기가 소양경을 치료한다. 그래서 한열왕래 등등등등 이런 데 사용한다. 우리는 지금 시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습니다만은 소양경의 반표팔리에 사기를 솟아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소시오탕이라는 처방이 사용됐던 그 내용을 이해하면은 소양경의 반표발리에 사기를 솟아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하암등기를 승거한다. 보지기탕이 아까 승마시오가 사용된 걸 연상하면 이해하는데 훨씬 용이할 것이고, 감기를 조달케 해서 아까 소요산 설명하듯이 이와 같이 처방에 사용된 예를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이 문장을 읽게 되면은 시호의 정확한 사용증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호는 성질이 서늘해서 발산풍열에 주된 작용이고 보조적으로 어떤 약재하고 합해져서 이런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장에서 보면 양미안 뭐 이거를 학계에 따라서 조금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양미안하면 강해야 되죠.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죠. 그런데 승한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청열 범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와 같이 쭉 설명을 했는데, 정리해서 말하면 시호는 강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왜 승하는 것도 나타나냐? 승하는 약물하고 배합이 돼서 그 시호가 그 전체적인 처방으로 뭐 승하는 역할을 하더라. 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반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 전부 다 열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열증에 관련된 내용에 성질이 찬 거에 사용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처방 하나 볼까요? 온담탕. 뭐 하여튼 처방 내용으로 보면 담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성질이 차는데 어떻게 담을 따뜻하게 해요? 그럴 때 온담탕에 사용했던 어떤 약물의 반자의 역할로 결과적으로 신번열을 없앴다. 그래서 시호는 비록 선언하지만 승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상초 부분이잖아요. 간, 자궁 요거는 하초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아래 상승강이 모두 이렇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의 투혈의 자형이 소양경증과 비슷하다. 아까 말한 대로 양에서 음으로 전이 과정을 나타내 대표적인 예가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호 반화 황금인상 감초해서 소양경 반표발리에 열다 한소탕 뭐 이런 생활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시호 성질이 차죠, 황금 차죠. 자 근데 반화 성질이 따뜻하죠, 인삼 성질이 따뜻하죠. 그래서 소양경증의 가운데에 그 소양경에 해당되는 이런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호가 세든이고 나머지가 용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이 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처방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처방을 해서 간기 울결에 요 반대로 이제 열다한소탕이라는 그 처방이 이름이 나온 거죠. 나온 거죠. 간기울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 아까 소요산, 소시오탕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승거 양기 요 부분을 조금 작은 글씨로 했는데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승거 양기가 시호의 원추진 작용은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약물과 배합해서 기여함에 이런 탈장이라든가 유화수나 자궁하수 등에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주된 약물이 있다. 보조 약물로서 반좌의 효과를 사용했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주세 이렇게 해서 그 견제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찬물 끼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해도 설명을 한 거죠. 많은 물원에서 보면 실증과 허증에 모두 응용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호는 기본적으로 실증약입니다. 허증했을 때는 반드시 그 보하는 약물하고 같이 배합이 됐죠. 보하는 약물하고 배합이 돼서 그 허증에 사용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면은 이제 전부 다 그 사증, 그 실증에 그 뭐 사해야 될 때
같이 사용이 되는 거죠. 아까 시갈탄광에서 같이 시오와 갈근이 같이 사용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시오와 갈근을 비교를 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오는 소간 해울이 있지만 갈근은 소간 해울 작용이 없다. 예, 시오에 열을 떨어뜨리지만 각자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시오는 족소양 담경, 간경에 해당되고 갈근은 양면경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생진지갈작용이 없다. 생진지갈작용이 있다. 생진지갈작용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갈작용, 왜 열 떨어뜨리는 거하고 지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지 봐요. 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불이 있게 되면 줄어들겠죠. 물기가 줄어들겠죠. 이 물기가 줄어드는 걸 안 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물을 부숴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빼내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발안을 통해서 물을 빼내는 방법에도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데 땀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열로 인해서 갈증이 생기는 거야. 열이 없으니까 갈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지갈이라고 그랬어요. 지갈인데. 그다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생진 부분입니다. 생진 부분. 이 생진 부분이 위에 물을 이제 붓는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진액이 생기냐? 불을 빼낼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줄어들 거를 더 안 줄어들게 하는 것도 뭐 협의의 생진이죠. 위에서 부숴버리면은 아주 진짜 생진이 되는 거죠. 근데 요 한 중간쯤에 속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영양물질도 있고 영양물질이 또 효력도 있고 그 대표적인 거가 갈근입니다. 갈근. 그래서 이건 영양물질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영양물질에 생진. 따라서 생진지갈작용이 이건 없다, 이건 있다 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방 문헌에서 나오고 있는 그 효능에 대한 뭐 기미 규경에 대한 그런 모든 처방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약물의 그 활용폭하고 연계시켜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굉장히 빨리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 기본적으로 생용을 하죠. 아까 내상 승기에는 주자 주세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의모인에게 사용할 때는 식초나 자라 피 자열 별혈로 해서 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우리 한약재 중에 시오가 있고요. 은시오가 있습니다. 시오는 발산 풍열약에 속해요. 요거는요 청허열약에 속합니다. 상대적인 실증에 쓸 수 있고요. 상대적인 허증에 쓸 수 있는 약입니다. 뭔 말이냐면 의모인한테 사용을 할 때는 시오보다 은시오 사용하는 거 효율이 더 높겠죠. 훨씬 높겠죠. 그런데 우리 처방 중에 처방의 그 구성 약물을 설명할 때 시오, 은시오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한 처방은 몇 개 안 됩니다. 시오, 은시오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의모인에게 사용이 될 때 혹시 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은시오를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타당합니다. 만일에 은시오가 없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 시오를 어떻게 했겠냐? 시오에 너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치법을 쓰는데 그 식초를 사용하면은 수하잖아요. 별혈은 이게 보음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상대적인 그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의모인이 했을 때 시오가 들어간 어떤 처방이 있게 되면 은시오를 쓰는 게 효율이 높을 겁니다. 은시오가 없어요. 그러면 시오를 쓸 때 어떨 거냐? 시오를 이렇게 식초에다 자라에다 해서 사용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기에 보면은 실증약이기 때문에 허증에는 써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쓴 거 양기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간양이 상승될 때는 뭐 복용을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되는 그 시오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이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름도 많고 한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시오가 그 용도가 많았다는 걸 의미해요. 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 용도에 적합한 약, 가장 정품 약재를 찾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으로 여러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원시오, 야생에서 채택, 원자가 들어가면 원래라는 그런 의미죠. 원래 약재 중에 보면 원자가 들어가 있는 게 많잖아요. 녹용도 보면 원녹용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원래의 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의 시오라는 의미인데 여기 보면 산시오, 월치기, 토시오, 일시오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식시오가 돼요. 원시오라는 거하고 식시오라는 거하고 보통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원시오는 자연산 야생 채취품이고 이건 재배 종류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인데 이제 중간에 여러 단계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름이 붙은 거가 산시오, 순수 야생이다. 얼치기, 시오 씨앗을 갖다가 산에다가 사람이 뿌려서 재배한 거죠. 인삼 장류삼하고 유삼하고 그래서 이걸 얼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토시오가 있어요. 토자가 들어가면 국산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수입시오. 대표적으로 수입된 시오 중에 일시오가 있습니다. 일본의 삼도 지방에서 삼도시오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할 때 토시오, 일시오, 수입시오라고 하면 위에서 밑에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 재배 상태로 그만큼 시오의 용도는 많고 그래서 시오의 정품을 어떤 걸 하는 게 효과가 좋냐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표적인 거가 이제 장수시오가 있죠. 장수시오가 일본의 삼도시오를 갖다가 우리나라 영남 농업시험장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장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은데 그 이름이 많은 거에 주된 의미는 보다 양질의 시오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그 일본의 일시오라고 되어 있는 종류는요 원래 그 아까 얘기한 팔같은 종류가 아니고 그 남시오죠. 협엽시오 스콜드네리폴리움 종류입니다. 스콜드네리폴리움 종류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보면은 양자강 이북에서 한다고 그래서 북 양자강 이남에서 남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근데 아까 이야기할 때 요거하고 팔가툼하고는 같은 종류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기타의 동속식물로 대표적인 거 개시오가 있습니다. 개시오, 뭐 축시오라고도 하고 큰시오, 대엽시오라고 하는데 시오 대체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뷰플렘 속에 속하는 많은 식물의 뿌리는 하시를 막론하고 혼입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은시오에 대한 내용이요. 은시오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원 자체가 다릅니다. 기원 자체가 다릅니다. 효능도 청허열. 아까 이 얘기했듯이 처방에 시오가 들어있는 경우에 음효열의 처방이라면 은시오로 대체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게 임상에서 적용하고 실험에서 적용했을 때 이치에 맞아야 우리는 실증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오지골피산, 시오청간탕 앞에다 은자를 안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처방이냐면 어린애 감적에, 노체에, 극허증에 쓰는 처방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시오를 뷰플렘 속을 쓰는 게 맞겠나? 여기 스텔라리아 은시오 속을 쓰는 게 더 맞겠나? 당연히 은시오를 쓰는 거가 효력이 좋을 겁니다. 노리는 타켓하고 맞게 됩니다. 이거가 임상에서 실험에서 입증이 돼야 돼요. 입증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약재의 정품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쳤음을 밝힙니다. 시오의 자연상태 감별입니다. 시오의 자연상태 감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팔가툼하고 친연실수를 동일종으로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일종으로 보고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여기 붉은 글씨로 된 연맥에 관련된 거를 먼저 1번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입이 높고 짧냐 협엽시오잖아요. 좁고 기냐를 가지고 두 번째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꽃의 그 개수입니다. 상경 개수를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연맥을 기준으로 하는 거가 우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냐. 잎이 넓고 작고 좁고 길고 이거는요. 잎이 성숙이 다 됐을 때
기준입니다. 이건 또 꽃이 피어야 돼요. 식물 상태에서 어렸을 때부터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연맥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가 효율이 높겠죠. 그다음에 잎이 완전히 다 크면은 잎에 가지고 볼 수 있고 꽃을 가지고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타 유품과의 공개 시호, 협시호 통틀어서요. 대표적으로 개시호 같은 경우 보면은 잎의 밑부분이 귀 모양으로 원줄기를 감싸냐 감싸지 않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식물 형태의 감별 비교표입니다. 같은 종류로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연맥, 개수차예요. 두 번째, 잎이 넓고 짧냐 좁고 기냐를 가지고, 세 번째, 꽃의 그 산경의 개수, 나머지는 보조로 해도 됩니다. 팔카툼과 친엔시스, 우리 그 한글명 시오와 중국 북시오의 부분은 인맥 아까, 그다음에 잎이 넓냐 좁냐, 그다음에 꽃의 그 개수가 몇 개가 되냐 등등등을 참고로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시오입니다. 시오, 팔카툼. 대표적으로 잎이 넓은 선형이죠. 높잖아요. 두 번째 보면 여기 연맥이 보여요. 연맥을 요거 보면 세보면 됩니다. 세보면 7에서 9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은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요 꽃이 폈을 때 요 개수, 산경 개수를 세면 됩니다. 자, 친엔스, 같은 종으로 보면 친엔스 종입니다. 자, 이 보면은 연맥이 보면은요, 엽이 높고, 연맥이 보면은 7에서 9개입니다. 여기 세 보면은요. 내가 확인한 그 친엔스의 그 우리나라 팔카툼하고 그 차이점을 나보고 하나 꽂으라고 그러면은 요 줄기 모양입니다. 줄기 모양이 이렇게 갈지자 모양이에요. 갈지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친엔스 이 종류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인종해가지고 심잖아요. 그 3대째 됐을 때 이게 만일에 반트돼질 확률이 높습니다. 반트가 너무 그러면 같다는 내용이 돼요. 같다는 내용이 돼요. 또 우리나라 걸 갖다가 친엔스라는 중국의 양재강 이북지에 됐을 때는 또 3대 때 되게 되면 이와 같이 구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면은 같은 종일 확률이 높다. 꽃 모양도 그렇고 꽃 개수도 그렇고 열매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같은 종일 확률이 높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전자로 하게 되면 이게 파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유전자로 한 거 있습니다. 있지만 결론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유전자가 우리가 알듯이 유전자가 만능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 조건에서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 거가 우선적으로 이것도 대단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엽시효. 잎이 가늘고 기르니까 협엽이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연맥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연맥. 그 다음에 산경 개수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뚜렷하게 잎이가 홍갈색인 거가 특징입니다. 뿌리가 보면은 붉은색을 띠요. 그래서 이걸 홍시오라고도 합니다. 뿌리를 처음부터 캐가지고 확인하면 되지 않겠나 설명할 수도 있지만, 뿌리를 캐면 식물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체를 확인한다고 다 뿌리를 캐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뿌리 안 캐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홍갈색 되는 건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스쿨제니포름의 색깔이 홍갈색입니다. 홍갈색이고요. 그다음에 잎이 보면은 굉장히 가늘죠. 이 보면 가늘잖아요. 가늘고 연맥을 세보면은요 5개에서 7개입니다. 꽃이랑 이런 등등은 같습니다. 북시호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뷰필렘 속에 속하는 시호 종류입니다. 하시를 막는 거고 약재로 유입이 될 수 있고 현재도 유입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개시호입니다. 개시호. 첫째는 잎이 굉장히 커요. 잎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와 같이 줄기를 둘러쌌습니다. 잎이 줄기를 둘러쌌어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그 열매가 보면 장타원형이고요. 그 열매 보면 이렇게 능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요 부분만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섬에서 나오는 섬시오가 있습니다. 라티시멈 종류인데요.
이것도 보면 줄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관상용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연맥이 말이죠. 여기 보면 연맥 있잖아요. 하얀 맥 있잖아요. 이게 전부 보면은 11개, 10개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섬시호의 특징은 여기 엽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그 물결 파도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꽃이고요. 이게 열매입니다. 등대시오. 등대 모양 같습니까? 등대시오. 등대 모양인데 과실이 보면은 타원형이고 자주색을 띠잖아요. 자주색을 띠고 정확히 말하면 여기 그 꽃받침 잎이 보면은 넓은 난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등대 모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등대시오. 한약재 그 이름은 대포시오입니다. 대포라는 거는 그 꽃의 화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옆에 나오고 있는 화포가 크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금황시오가 있어요. 롱기폴리오. 무슨 어디가 금색깔의 노란 부분이 있으니까 금황시오였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보면 잎이 줄기를 둘러쌌어요. 포경이고요. 금황 부분 보이죠? 여기 노란 색깔 보이잖아요. 노란 색깔 5개의 총포편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노란색을 금황색을 나타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주겹시오 그랬습니다. 대나무 이파리 모양을 나타낸다. 요것도 보면은요, 요것도 둘러쌌어요. 그래서 요건 포경시오 그랬습니다. 요거는 얼마나 가르르면 새엽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오 종류가요, 여기 말한 대로 학명이 비플렘 속에 속하지만 굉장히 많고요. 요게 하실을 막론하고 시오가 그만큼 사용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하실을 막론하고 유입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유입이 되는 거가 일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표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연맥을 1순위로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잎이 넓고 짧냐 기냐를 가지고 두 번째 기준으로 하라고 했어요. 꽃의 개수를 가지고 준하면 됩니다. 유품 종류는 귀모양으로 원줄기를 감싸냐 감싸지 않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을 설명하겠습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은 기원종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면 먼저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아까 남시오, 회시오는 홍시오라고 그랬어요. 회육색이냐 검은색이냐. 물론 최근에 들어서 여기가 이제 노란 색깔을 띠는 황시오도 지역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황시오까지는 팔카툼 취넨시스 종류입니다. 중국에서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취넨시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두 번째, 여기가 비교적 굵냐 가는 걸 가지고 두 번째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굵고 가늘고 이것도요. 이게 나름대로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 완전히 성장했을 때의 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중에 있는 거는 이건 구분 기준이 안 돼요. 그다음에 단단해서 잘 절단되고 쉽게 절단되고 그래서 이거를 일명 경시오 그렇습니다. 단단하다. 스콜조네포리움은 잘 잘라진다. 그래서 연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얘기하면은 요거를 흑시오, 검은 흑자 흑시오, 요거를 홍시오 혹은 경시오, 연시오 합니다. 결정적인 거는 씹어보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씹어보면은 썩은 기름 냄새가 납니다. 그게 남시오의 특징입니다. 또 아까 그 개시오 등등 잎이 이렇게 그 줄기를 둘러싸는 자연적 조건에서요. 구분점 보면은 색깔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면이 치밀하냐, 치밀하지 못하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막 개시오는 최근에도 많이 혼입이 되니까요. 약재 상태의 감별 두 개 종을 같은 종으로 해서 여기 보면 흑시오, 홍시오 그랬잖아요. 단단해서 잘 절단되지 않기 때문에 경시오, 잘 쉽게 절단되기 위해 연시오.
그다음에 냄새에서 보면 상한 기름 냄새가 나는 것을 감별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약재가 뭐 우리나라의 팔카툼 종류와 또 중국에서는 취넨스, 실제 식물 상태는 같은 종으로 본다고 그러지만 국내 팔카툼 종류하고 취넨스하고 약재 유통이 다르니까 달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팔카툼의 색깔이고요. 일부분 갈색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피부는 연한 갈색, 목부는 황백색 등등이요. 이걸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팔카툼의 야생입니다. 야생품에 보면은 옅은 갈색이 있잖아요. 깊은 세로주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봐요. 목부하고 피부하고 피부입니다. 끝에 보면 피부는 보면은 연한 갈색이에요. 근데 목부를 봐요. 목부는 보면 전부 다 황백색입니다. 단면이 보면 섬유성이 있어요. 물론 약간 섬유성입니다. 약간 섬유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재배를 했어요. 식시오 재배를 했습니다. 야생시오하고 식시오, 자연 조건하고 재배한 거하고 식자 붙은 약재하고 구분점은요. 기본적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 약재 모양이 거의 균일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재배 조건이 같기 때문에요. 근데 야생은 들쭉날쭉이죠. 자연 채취이기 때문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반듯한 것도 있고 틀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모든 약재의 재배냐 야생이냐를 구분할 때 우선 모양을 가지고 일단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양이 일정합니다. 이게 식시입니다. 표면은 갈색을 나타내게 되고요. 자, 단면 모양을 봐요. 단면 모양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피부, 목부 구분이 되죠. 담갈색하고 그다음에 섬유성 부분 약간 균일한 섬유성 모양을 나타냅니다. 자, 이게 식시오 재배한 거 다른 종류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다망색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단면에 보면 이와 같이 약간 엉성한 것이 있고 치밀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배 조건에 따라서 약간 엉성하면 것도 있고 치밀한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재배라는 조건으로 연상하면은 답이 보입니다. 자, 북시오, 중국에서 북시오라고 하는 건데 흑갈색, 담갈색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이제 황시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질기고 단단해서 경시오라는 이름을 줬다. 섬유성이 있고요. 자, 나머지 피부는 갈색하고 같습니다. 거의. 자, 북시오 종류 중에 이와 같이 털이 붙은 상태로 유통이 되는 거가 있습니다. 털이 붙은 거에 주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뿌리 끝에서 이 줄기의 밑부분이죠. 밑부분이 갈라지는 거. 이게가 이제 그 취넨스의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개 아주 많은 개수죠. 많은 개수의 줄기 기부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 색깔은 흑갈색입니다. 그래서 흑시오라고 이름이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단면을 봐요. 단면에 보면은 치근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뿌리가 붙었던 흔적이 바르고 피공이 이렇게 볼록볼록 돌출돼 있어요. 피공이 돌출돼 있어요. 이와 같은 모양이 우리 이제 팔같은 모양하고 거의 비슷한데, 요거가 인종됐을 때 같은 모양으로 최종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야생 상태에서 겉에 있는 털을 뗐어요. 그러면 요 모양은 그대로, 줄기 기부는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죠. 머리 부분은 약간 팽대되어 있고요. 담갈색이고 이렇게 세로주름이 있고요. 피공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재배한 겁니다. 재배한 거에 보면은 단면 모습을 보면은 요거고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거하고 요거하고의 차이점 보면 이 부분을 보면 돼요. 여기 이 새까만 부분, 이거는 아직 코르크층을 제거하지 않은 거고요. 이건 코르크층을 제거한 겁니다. 코르크층을 제거하는 거가 원칙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피공 흔적, 가로무늬가 이렇게 두드러게 보이고요. 단면으로 가게 되면 여기 피부하고 목부하고 구분은 그 팔카툼하고 같습니다. 세로주름이 굉장히 많고 피공도 있고 그렇죠. 자, 협엽시오입니다. 협엽시오는
비교적 가늘고 홍갈색을 띈다고 그랬어요. 잘 절단되기 때문에 연시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연시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약간 평탄하고 상한 기름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해협시오도 보면은 훨씬 가늘죠. 가늘고 홍갈색을 띠고요. 홍갈색을 띠고 물론 여기에 그 섬유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확대한 부분을 보면은 세로 무늬 피공도 친해서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적고 이 단면입니다. 단면이 보면은 잘 잘라지죠. 잘 잘라지고 그래서 연시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시오라고 그러고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빨긋빨긋한 유점이죠. 유점이 많이 보입니다. 3도시오입니다. 일본의 3도시오, 협업시오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스콜드너리 폴리움 우리나라에서 일본시오로 들은 게 3도시오인데 기본적으로 식물체가요. 몸체가 있고 잔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를 약재 상태에서 잘랐다고 쳐요. 그러면 3도시오의 특징은 색깔이 연한 황갈색을 띠면서 잔뿌리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걸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이 몸통을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하면 연한 황갈색은 맞고요. 피공이 보면 개수가 훨씬 적습니다. 약재 형태 감별 검색표를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색깔 가지고 저작을 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제 성숙됐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굵기 가지고 두 번째로 구분하면 됩니다. 세 번째가 절단했을 때 잘 절단되냐, 절단이 잘 안 되냐가 구분하고 되고, 스콜주네리포리움 요 종류는 맛에서 썩은 기름 냄새가 나는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게시호를 포함해서 기타 시와 구분할 때 우선 색깔 가지고 1차적으로 구분하고요. 단면이 상대적으로 치밀하냐 치밀하지 못하냐를 가지고 원체 기준을 삼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호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게 있으면은 또 향후 우선 취급을 원하는 한방 약물이나 처방이 있으면 이게 내 메일입니다. 여기로 제안을 해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호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